자, 이 공략법에 따르면 한 가지만 좀 스포를 해드릴게요. 공략법에 따르면 조정이 나올수록 좋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은 위에서 분명히 잡을 거기 때문에 나는 더 밑에 단가를 노려야 될 것이고, 근데 시장 문제로 조정이 조금 더 커지거나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완전한 공짜 하락이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더 아래에 있는 가격을 노릴 수 있게 되니까 추매 타이밍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미반도체 녹화해볼 겁니다. 최근 들어 이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HBM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부터 그로 인한 사람들의 투매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무려 4년 만에 발동을 한 상태로 과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새로운 엄청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역시나 같이 눌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크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꺾여서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 버렸다면 오히려 힘들어하고 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맞지만, 애초에 제가 한미반도체 내려갈 때부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영상을 지금 몇 번째 계속 올리고 있었죠. 어차피 나올 조정인데 거기서 시장 영향으로 조금 더 끌려 내려가는 거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미반도체는 그대로이다. 이 종목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이고 기업 가치도 역시나 그대로이다. 근데 시장이 이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려준다면 기업 가치는 높게 있는데 주가는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괴리율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밑에서부터 물량을 받쳐놓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제가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걱정이 좀 많으실 건데요. 이 떨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이 종목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꿔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정리한 공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이 공략 방법을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증시 상태 보고 현재 한미반도체의 하락세를 보면서 그냥 낙담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략법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락은 역시나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낙폭에 비하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을 겪어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증시 상관없이 좀 든든하게 내 포트를 좀 지켜주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다 보신 분들께, 공략법까지 확인하신 분들께는요, 한미반도체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이 종목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든든한 국밥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미리 좀 알려드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서킷 브레이크 영향으로 공짜 하락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보시면 현재까지 올랐던 엄청난 상승폭이 있습니다. 아직 이 절반 이상도 뱉어내지 못한 상태인데 절반까지 갈 건가라고 보고 있다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꺾여 올라갔으면 오히려 좀 아쉬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아주 아래에서 잡은 수익 중인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빨리 털어내줘야 신규로 시장에 풀리는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주식수가 많아진 상태에서 기업의 좋은 내용들이 올라온다면 그만큼 많은 매수세가 들어옴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앞전보다 더 가파르게, 더 힘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조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한미반도체 영상을 찍었을 때는 하락이 더 나올 거다, 조정이 더 나올 테니까 섣부르게 추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올렸던 한미반도체 영상 댓글 이런 거 보면 강쌤 좋은 내용 얘기해서 그냥 추매했는데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네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걸 그냥 흘려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조정이 더 나와야 좋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려거든 지금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공략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공략법에 따르면 한 가지만 좀 스포를 해드릴게요.
공략법에 따르면 조정이 나올수록 좋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은 위에서 분명히 잡을 거기 때문에 나는 더 밑에 단가를 노려야 될 것이고, 근데 시장 문제로 조정이 조금 더 커지거나 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완전한 공짜 하락이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더 아래에 있는 가격을 노릴 수 있게 되니까 추매 타이밍을 더 미뤄라라고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추매를 안 하셨고, 영상 앞에 부분만 보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분들은 임의적으로 추매에 들어가서 손실을 더 크게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 영향으로 현재의 하락, 이것은 공짜 하락이고, 한미반도체가 어차피 조정이 나왔어야 했는데 다른 핑계 없이 그냥 공공연하게 주가를 좀 눌러주니까 너무나도 땡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증시가 이 서킷 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8% 넘게 폭락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거래를 잠깐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생긴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자, 그런 장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잘 버텨주는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눌러주는 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공짜 하락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공짜 하락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공짜란 얘기죠. 원래는 다른 사람들과 경합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도 잡아먹고 그리고 손실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억지로 눌러주는 이런 장세가 공짜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하락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떨어질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한미반도체와 엔비디아가 주 고객사 입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한미반도체도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 슈퍼 AI 칩의 설계 결함이 생겨서 최소 한 분기 정도는 양산이 지연된다. 원래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 분기 정도 미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고차원적인 반도체, 이 기술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를 그대로 정형화된 기술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정도로 복잡한 뇌를 이 컴퓨팅 기술로 재현해낸 게 AI 기술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성공시켰다? 그건 더 이상 AI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I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을 도와주는 계산기 같은 역할이었다면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AI는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가까운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이 AI 반도체, 그것도 슈퍼칩이라고 불리는 AI 반도체를 1트라이 만에 한 번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 한 번만에 성공시켰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반도체를 하면서 이 테마에만 뛰어들더라도 우리는 한두 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테마가 있어 없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야, 한미반도체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그러한 과정을 밟고 올라가면서 더 높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든든한 아군이 잠깐 쉬어갈 때 나도 좀 쉬어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모멘텀이 그대로 있으면서 HBM 테마가 굳건해지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한미반도체는요 현재까지 이 HBM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TC 본더로 매출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TC 본더는 말 그대로 본드, 우리가 뭔가 붙일 때 쓰는 본드 아시죠? 그 본드 할 때 본더입니다. 그래서 이 TC 본더는 어떤 거냐면 열을 이용해서 반도체끼리의 간격을 좁혀주면서 압축을 해줘가지고 보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쌓을 수 있게, 적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은 151%, 영업이익은 400% 가까이 증가한 554억 원으로 이 한미반도체 HBM 향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들이요 슈퍼칩이라 불리는 AI 반도체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미 반도체가 사용하고 있는
TC 본더 같은 더욱 좋은 장비의 효과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한층 더 쌓는다거나 다른 기업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과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AI 반도체가 지금 당장 양산되지 못하고 한 분기 미뤄진다고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그 슈퍼 반도체의 설계 결함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다시 손봐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그러한 자리에 들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현재 이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슈퍼칩이 한 분기가 좀 미뤄지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한미 반도체의 기본적인 매출과 실적 이것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실적과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이 공짜로 나와주게 되면 우리가 이를 주어줌으로써 이러한 수익을 더욱더 싼 가격부터 출발해서 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이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우리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대요. 이거 전분기부터 전년도 대비잖아요. 그 당시에는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죠. 전쟁도 계속하고 있었고 여러 이슈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실적이 이번 연도 넘어와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 당연히 그 전년도 잘 될 때에 비해서는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보셔야지 반도체 업종을 볼 때는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보자면 지금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 영향이 이 제조업 기술주 그런 기업들의 실적 부진 때문이라 하고 그로 인한 투매 때문이라 하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슈퍼 반도체, AI 반도체의 양산이 미뤄지게 되면서 그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미 반도체는 이미 그 속에서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알고 보니 이 실적 부진 때문에 나온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 때문에 덜 나왔던 실적이 올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게 다시 반전되는, 다시 매출이 올라가는 구도가 생기게 된다면 이 업종은 더 강해진 상태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멘텀들, 비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한미반도체를 보셔야 보다 정확하게 목표 라인을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서 익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면 공략을 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진입을 해야 되나요? 추매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공략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 공략 방법을 제가 영상에서 그냥 다 오픈을 했었더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안 듣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런 영상들을 주의 깊게 잘 찾아보면서 정말 습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면 누구보다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한 모멘텀들, 비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게 맞지. 이거에 반에 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틱틱 던져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손실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 욕을 누가 먹겠습니까? 제가 먹는다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공략법을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냥 공짜로 다 오픈을 해버렸더니 이걸 보면서 이 한미반도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공략법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공략법을 영상에서 오픈하지 않고요, 진짜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공개할 겁니다. 바로 이 채팅방을 통해서만, 이 안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팅방에 입장하셔야만 공략법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는데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팅방에 입장하신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다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채팅방을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느냐? 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한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입장 기회 말씀드릴 거고요. 입장하신 분들께는 100% 이 공략법들 다 무료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채팅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공략법을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다 설명드려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죠. 이 한미반도체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설명을 들으신다면 분명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종목이야.
이런 종목을 원했어.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빠져도 주가 낙폭이 없을 만한 저가이지만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을 원했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서 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앞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추매라던가 신규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공략법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한미 문자 남기셔서 채팅방 입장하시고 공략법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